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오후 2시 12분인데요. 윤석열의 대통령 대권 선언 출마 선언문과 또 질문 과정을 다 봤는데요. 고고TV 개인의 의견으로는 비판적인 비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봤을 텐데요. 기자 회견은 약했고 출마 선언문은 강했다 이런 거죠. 셌죠. 그 출마 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섬뜩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문재인은 자유를 뺏어간 정권이며 독재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상식과 법치와 공정으로 문재인을 제거할 수뿐이 없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이죠. 어제 그저께 다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 오늘 기자회견에 큰 줄거리는 이 정권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정신적으로 해했으며 그래서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훼손하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했으니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하는 소리인데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지 않았던 게 큰 문제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인문 철학적인 그 소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1시간 동안의 기자회견과 정치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하나의 주어가 있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정권, 법치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자는 그 큰 프레임 안에서 윤석열이는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 유독 윤석열이가 당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당신이 대통령을 해서 국민을 편안해하게 하고 왜 꼭 당신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는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때까지 언론 지상에서 윤석열의 언행과 행보가 나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건데요. 기자회견 총론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세요. 총론은 상당히 세요. 쉽게 말해서 약탈적인 정권이고 이권 카르텔로 부패한 정권이고 죽창가를 들어서 외교를 망쳐버렸고 국민의 개개인의 상식을 벗어난 독재 정권이다 하는 게 주된 요체인데요. 정치 선언문은 상당히 세요. 그런데 그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고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국민이 현재 40%까지 가고 있죠. 그러면 왜 꼭 윤석열이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독재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상식과 공정을 무너뜨렸고 그죠? 산업을 파괴했고 대한민국 보수가 70년 동안 쌓아 올린 그죠? 산업을 파괴했고 한일 한미를 외교관계를 파괴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 미래에 대한 그 대안이 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도 총론에서 말을 하기를 기자회견 총론에서 정치란 국민의 현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여는 것인데 그 미래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는 전 세계가 동질화되어 있으므로 전 세계를 갖다가 같이 전 세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고 현재는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가 무기가 되는 시대다 하고 말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은 뭔가 하는 것이 고고TV가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 기자들이 신입 기자들이 많아요. 몇 년 차들이 많던데 기자의 질문은 날카롭지 못했고
윤석열의 대답도 명쾌하지 못했다 하는 게 고고TV 여명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자 질문부터 말씀드리죠. 왜 대통령 윤석열인가 하고 어떤 기자가 물으니 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은 법과 원칙 상식 이것을 파기한 정권에 투쟁할 수뿐이 없다. 전체가 이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 물었죠. 가장 핫한 질문이었죠. 그죠? 국민의힘에 대한 입당 여부를 물으니까 우리 국민은 자유의 가치를 인식해야 되고 자유를 공유해야 되고 자유라는 것은 연대와 책임과 번영의 핵심이므로 자유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그 이유로 국힘이 소수정당 아니에요. 민주당보다. 그 이유로 국힘과 같은 철학을 공유한다. 그리고 진보층하고도 같은 철학을 공유한다. 대한민국 모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자기는 수렴하고 싶다. 계속 언론에 나온 거죠. 그런데 국힘의 입당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기자가 이런 걸 묻죠. 그럼 국힘의 대선 경선에 참여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여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준석 대표가 말한 8월 말까지 할 것인가? 그 이후에 할 것인가? 그리고 최재형 원장과의 감사원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물으니까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윤석열은 이준석 말대로 지금 공상과학 소설을 여전히 구상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핫한 이슈가 엑스파일 문제가 나왔죠. 엑스파일 문제는 핵심이 부인 김건희 씨의 문제인데 어느 기자도 그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엑스파일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는 직접 돌파를 하는데 엑스파일에 대해서 봤는지 물어보죠. 윤석열이는 보지 않았다. 응? 대통령이 될 자는 능력과 도덕성의 무한검증이 요구되는데 자기도 무한검증을 받을 각오가 돼 있고 엑스파일이라는 것은 출처불명이고 일방적인 마타도이므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자신한테 물어보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지금 확 못 와닿는 거죠. 국민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거. 이걸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됐어요. 엑스파일의 내용이 안 봤을 리가 없죠. 봤죠. 거기서 이러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의 핵심이 아마 내 안에 처의 문제 같은데 그걸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혼 전의 일이고 결혼 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결혼 전에 아내가 무슨 일을 했고 학력이 어떻고 미모가 어떻고 그런 걸 갖다가 다 검증하고 결혼하느냐. 그것은 사실적으로 말이지 마타도에 불과하니까 언제든지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끊어내 버렸어야 됐죠. 다시 또 윤석열은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실력 있는 기자들한테 조금 더 경험 있는 기자들한테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엑스파일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요번에 완전히 꼬리표를 뗐어야 됐어요. 진짜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경선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는 나대로 국민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고 국힘도 이준석 대표의 계획이 지금 꽃을 피고 있으므로 시간이 늦지 않게 같이 협력을 할 것이다. 이 정도는 말해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장모의 시범 문제 이야기가 나오죠. 장모 시범 문제 발언이 도대체 그 과정이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나는 내 친인척이라도 법 적용에 예외가 없이 이때까지 검사 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도 핵심을 비켜나간 거죠. 끊어내버려야 되죠. 그죠?
지금 좌파나 일반 중도 진보층이 이 장모의 처가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하게 언론에서 계속 파헤치고 있으니까 그죠? 사실은 이렇다. 따라서 그것은 마타도어다고 끊어내버렸어야 됐죠. 그걸 갖다 1, 2분 정도 설명을 했어야 됐죠. 개별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은 공정하도록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는데 윤석열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횡설수레. 횡설수레 아니라 중원보에. 공정이라는 것은 룰의 공정이 있고 기회의 공정이 있는데 전 생애에 있어서 기회 균등적인 공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답을 해야죠. 지금 이재명이가 이쪽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야쪽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큰 상식과 공정,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만 갖다 이야기를 하고 정책팀에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참아달라 이건데 똑같은 전언이죠. 전언 정치죠. 국민은 윤석열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요번에 봤을 거예요. 지식인들은. 고고TV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지식인들입니다. 쓰잘데없이 윤석열 막 무조건 띄우는 우파 유튜브하고는 달라요. 그분들 얘기 들어오지 마세요. 또 시작이죠. 그죠? 그다음 이재명의 평가에 대해서 묻고 TK 지지율이 그래도 당신이 두 전직 대통령을 집어넣는데도 높다. 이러니까 이재명의 평가는 부적절하고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확 쥐박아야 되지. 이재명을 갖다가. 그렇죠. 그게 정치 검객, 정치 투사로서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날려 먹었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그 TK에서 기자가 물어본 것은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고 현재 감옥에 사는데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TK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대구에서 여러 세 번이나 근무했고 대구 분들, TK 분들도 법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TK 시민들이 격려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준석이 같이 확 질러버려야죠. 당시의 상황으로는 검사로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강한 칼을 흔들었고 설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갖다가 용인하는 거를 자기 예상을 못했고 현재까지 이렇게 갖다가 두 전직 대통령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몰랐다. 자기의 판단 착오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도 조지고 보수층한테도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에 대한 사면 문제를 물어보죠. 일반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이 좋은 그 기자회견장에서 보수와 중도와 진보를 같이 안으려니까 이런 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의 혈단의 문제다. 정치력의 문제다. 지금 이재용이는 가석방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으니 그건 기다려봐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판단이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 진보를 외연을 확장하려는 윤석열이는 너무하다. 내가 집어넣었지만 너무하다. 그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죠. 한 분은 나이가 많고 한 분은 여자이므로 사면은 공감한다. 여기서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에 날을 세웠어야 되죠. 당장 사면해야 된다. 나는 검사로서의 본분만 다 했지 사면권은 대통령이 있으므로 어느 나라가 두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4년 5년을 갖다가 감옥에 살게 하느냐. 감옥에 살게 하느냐. 당장 사면해야 된다. 법의 집행은 집행이고 대통령과 정치력의 판단과 민심은 그렇지 않으므로 당장 사면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한일 관계 문제, 이런 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총론으로 좀 가보죠. 이 총론이라는 게 상당히 강해요. 답변하는 내용도 기자회견장에서 답변하는 내용도 다 총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범주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적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전 윤석열 지지한다니까요. 그런데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은 검사로서의 또 문재인에 대한 원한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 이유를 보고 싶다는 거죠. 확실하게 오늘 성공한 것은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치겠다. 이런 정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밀어다오. 그것뿐이 없어요. 또 환호하겠죠? 우파 유튜버들은. 그죠?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딱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골 검사로서의 다 잡아들여. 문재인 수석들 다 잡아들여. 다 집어넣어. 그거는 나는 좋다고 봐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가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그 정치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권 카르텔로 형성한 부패한 정권이다. 완벽히 부패한 정권이다. 이권 카르텔. 이게 문장 구성상 이권 카르텔의 부패한 정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에 대한 정보, 부패한 정보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검사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지금 다 잘라내는 게 요번에 박범계의 중간 간부 인사, 지역 검찰 인사들을 다 잘라냈죠? 정권조사위원회. 그 이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해쳐먹고 있을 거예요. 신문에 안 나온 것만 해도.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역사 이래 엄청나게 부패한 정권이다. 언론을 막아버리고 검사들을 갖다가 잘라버리며 그거 하나는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총론이 보면은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 하고 시작하죠.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을 말려봤고 K9 K9 그 부상자들을 말려봤는데 어떻게 국가가 애국지사들을 내팽개치느냐, 자영업자를 내팽개치느냐, 왜 국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느냐. 그래서 나는 함께 하겠으니 대통령 출마 선언한다. 그죠? 더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됐어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아니 일개 필부를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이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상식으로 출발했고 우리는 상식을 무기로 삼아서 세대와 시대를 공정으로 넘기면서 정의를 갖고 일상에서 우리가 상식과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다. 그리고 문재인의 취임사를 언급하죠.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 다음에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모토였지만 지금 보니까 족같이 나라를 파괴해버렸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청년의 자질은 인구 절벽까지 온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상식과 공정과 법치가 파괴된 나라. 그래서 국민은 좌절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한다.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이 사유화가 됐고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부패한 정권이 지금 집권 연장을 하려고 한다. 또한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이것은 독재며 전제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 이런 성자 독식의 사회에 이권 카르텔의 성자 독식의 정권, 이권 카르텔의 정권은 자유를 뺏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윤석열이는 대통령에 출마한다 이런 거고, 또 세계는 동일체며 보편적 문명 국가들이 지금 동시대 동일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는 기술혁명이 만개하고 있고 기술혁명은 사회혁명으로
진보하고 있는데 완벽한 부패화 정권은 세계 동지라를 맡고 있고 기술혁명조차 맡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망상국가고 거짓선동과 기만과 거짓선동과 기만과 전제의 국가이므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겠다. 도와달라. 응? 국민이 진짜 주인이고 빼앗긴 주권을 우리 국민이 찾아야 하며 정치는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정과 법치가 주가 돼야 한다. 분노하지 않는 나라, 역동적이지 않는 나라, 자유와 창의가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찾아와야 하며 주권을 찾아야 하며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야 한다 하는 건데 똑같아요.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고 질문을 받은 게 똑같은 거예요. 자유와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그럼 왜 윤석열이 하는가? 그죠? 다른 주자들도 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윤석열이 하고 윤석열의 차별성이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내드리면요. 윤석열은 성공적인 대비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적인 대비를 했다. 절반의 성공적인 대비를 했고 기자회견문은 강하고 셌으나 질문은 상당히 절제됐고 부족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또 정리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기자회견 문제는. 신문 안 보고 그냥 1시간 동안 보고 중원부원 해왔습니다. 국민의힘!